미국 연준 금리 인하 후 힘 부족, 비트코인은 먼저 상승한 후 하락하며 모든 상승폭을 회복 고래 지갑 주소수 증가, 무지개 차트가 다시 상승 신호를 제공, 비트코인은 대체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까? 미다오가 토큰 2049에서 통과, 암호화폐 대가들이 공감하며 불마켓이 현재 시작되었다. What kind of opportunity we can get from the Bitcoin ecosystem? 비탈릭 부테린이 토큰 2049에서 노래를 시작하자 비판받고 이더리움의 미래는 과연 쇠퇴하지 않을까? 암호화폐 시장이 끝날까? 바이낸스는 누워있기로 선택했나? 我们还是不干预市场。 새로운 경로를 선점한 구글 클라우드는 연내 다른 블록체인을 해결하겠다고 선언.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며 24시간 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유해지자. 9월 19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가장 큰 기대감을 자아낸 금리 인하가 왔습니다. 어젯밤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이 50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발표하며 5.5%에서 5%로 조정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비페이, 미 자산이 전반적으로 급등했으며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61,553.92달러에 도달했지만 이후 모든 상승폭을 회복하며 6만 달러 근처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연준의 50bp 금리 인하는 다소 대담한 결정이지만 사실 이전에 이른 시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장이 연준의 행동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실제로는 통계보다 더 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 인하는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는 1에서 2회의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B형 잔액 주소수는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보유 수량이 0에서 0.001 비트코인인 소규모 지갑수는 현재 90만 2,870.7개의 주소로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감정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보유 수량이 1에서 10 비트코인인 지갑은 주로 경험이 풍부한 암호화폐 투자자를 대표하며 현재 214만 258.33개의 주소가 존재합니다. 이는 시장이 변동성이 크지만 훈련된 투자자들이 활발히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보유 수량이 10만 비트코인 이상인 투자자 지갑은 대개 기관 투자자나 고래 지갑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이 수치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의 봄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판매할 때의 수익률은 9.05%에 불과해 시장에는 여전히 큰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난이도 무지개되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의 8개 이동 평균선으로 구성된 지표로 마치 무지개처럼 나타납니다. 이 지표는 8월 말에 압축 상태에 이르렀고 9월에는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8월 말 비트코인 가격이 구형 채굴기의 채굴 비용선에 거의 근접했음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채굴기들이 정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바닥 구간에 해당합니다. 현재 회복세가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여전히 압축 상태에 있어 비트코인은 큰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매도 압력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권에서 돈과 가장 가까운 뉴스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암호화 산업의 토큰 2049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약 1000명 참가자의 과거와 달리 올해 토큰 2049의 참가자는 2만 명을 넘어섰고 400개 이상의 스폰서와 400개 이상의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700여 평방킬로미터의 포카운티 곳곳에서 전 세계의 크립토 종사자들이 모여 있으며 열기는 심지어 미국의 컨센서스 회의보다도 뜨겁습니다. 매년 열리는 토큰 2049 회의가 제때 열리고 현장에는 인파가 몰려 산업 관계자들이 생각을 교류하고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티코인 캐피탈의 관리 파트너 카일 사마니는 토큰 2049 본회의 첫날 금융은 원래 엘리트들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JP 모건이 미국을 구한 것처럼요. 이제 암호화폐가 생겼고 시장이 더욱 성숙해짐에 따라 더 많은 헤지펀드와 전통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분야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빅맥스의 창립자 아서 헤이스는 미 연준 금리가 4% 이하로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현물 이더리움의 불마켓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OKX 스타는 암호화 산업이 전통 금융 거래 구조를 단순히 재현하지 않을 것이며 자가 관리가 미래라고 믿습니다. 코인베이스 전 CTO는 테크노데모크래시 기술 민주주의에 대해 암호화 지갑이 미래의 현실 자원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y I fucking love Filecoin. All right. So again, to remind everyone, this is sort of my broad crypto framework about what the value of crypto represents, and that's fiat liquidity and technology. Now, over the past, over about a decade, right, we've had bull markets in one of the two of these factors, whether it's fiat liquidity or some technological aspect of the ecosystem that we all fall in love with for 1 to 2 years before we don't like it anymore and the fucking shit goes down 99%. So it's very rare, we haven't had this yet, where we get a bull market in both of these facets. And I want to describe now. 여기서 제가 오늘 들은 가장 인상 깊은 한마디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진 모든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알릴 의무가 있다. 갑자기 제 일이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고, 이는 현장에 있는 많은 종사자들의 마음과 같다고 믿습니다. 이런 대회 현장에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저는 혼자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 오기 전에 토큰 2049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아주 유명한 비트코인 생태계 투자자를 인터뷰했는데 그가 우리 미다오에 대해 어떤 조언을 줄지 궁금합니다. Very famous Bitcoin ecosystem investor. I know you invested so many Bitcoin projects. Yeah. So we have DAO VC, means MiDAO. Right. It's decentralized VC DAO. Right. So first question is, what kind of opportunity we can get from the Bitcoin ecosystem? Yeah, I mean, I think that obviously Bitcoin has the biggest liquidity base, right? So if you are doing a DAO is all about the deployment of capital into the right initiatives. And I think that the capital component is most compelling on Bitcoin because people, Ethereum to some extent, but mostly Bitcoin, people consider it to be like a form of money and investment in capital. And so a large number of the investment community wants to hold their asset in Bitcoin and then deploy that into avenues to make it more productive. So I think that like if you were to raise a venture fund in a decentralized Web3 DAO structure, like the ideal would be Bitcoin in my mind. Yeah. And I know you have a very famous, I love this. Pizza Ninja. So It's the best IP on Bitcoin. yeah, absolutely. So what do you think of the IP on the Bitcoin? And would you introduce your Pizza Ninja for my community? Yeah. So I think that like IP is one of the best use cases of blockchain, especially at how early we are, because it's very hard to transition. Like the blockchain should be the mechanism of tracking all assets in the world eventually someday. But you have to start with digital assets. The most obvious and simplest digital asset I think is intellectual property and licensing and rights. So IP rights is such a low-hanging fruit for us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that I think that it's really going to be the tip of the spear to grow this ecosystem and technology. Last question is, in this 2049, most everyone talk about the bull market is over into the bear market. What do you think? I mean, the bull market's been over for a while, but it's been over for so long that it's got to come back Yeah. soon. So Yeah. I think, the bear market started in the middle of 2022. That was when we started crashing, and then end of 2022 we had the FTX collapse, we had the Terra Luna collapse, and the bottom was essentially at the December of 2022 and January of 2023. Actually, Bitcoin has been going up. Yeah. And we've been returning to previous all-time highs, and we've passed previous all-time highs now. Okay. Thank you, Trevor. Yeah, my nice pleasure. to talk to you. 우리는 토ken 2049 싱가포르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이더리움은 최근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거래량이 급감하며 비탈릭 부테린이 여자 문제로 시끌벅적한 것은 모두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탈릭 부테린의 이번 발언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회의 첫날 비탈릭 부테린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더리움의 상황과 향후 10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노래 실력도 선보였습니다. 올해 토케니 천사 19 회의에서 수많은 암호화폐 애호가들을 기쁘게 한 것은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과거 암호 프로젝트 중 가장 대표적인 곡들을 회고할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곡을 부른 직후 소프 캐피털의 멤버 타일러 더드는 즉시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이더리움이 제로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And its properties are far better than all the rest of them. It's mathematical. No more double spend. It's encryptable. Put your cash in your brain or it's variable. A new form of wealth begins. 비탈릭 부테린이 부른 노래 외에도 그는 이더리움에 대한 여러 생각을 요약했습니다. 그는 현재 암호화 분야가 더 이상 초기 단계가 아니며 지금의 이더리움은 주류 채택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오픈소스와 탈중앙화의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이더리움의 수수료는 10달러에서 0.5달러 사이에서 1센트 이하로 감소했으며 이더리움 레이어2의 보안성과 ZK 기반 롤업도 곧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또한 메일스트롬 펀드의 CIO 에이서 헤이즈는 회의에서 금리 인하 이후 비관적인 태도를 표명했지만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비록 현재 이더리움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이더리움이 제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더리움의 현재 발전은 오픈 AI와 다른 인공지능 간의 격차와 같이 한순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이더리움의 향후 업그레이드 방향은 지갑 보안, 탈중앙화 소셜 미디어 사용자 경험, 결제, 개인정보 보호 도구, ZK 소셜 미디어 및 이더리움 L1의 6가지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번 발언에서 이더리움의 발전이 새로운 방향을 겨냥하고 있으며 시대에 맞는 이더리움이 되길 바란다고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더리움의 미래를 믿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를 이끄는 성우자일까? 아니면 투자자를 베는 낫일까? 이더리움 개발자들에게 기쁜 소식. 구글 클라우드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한 새로운 제품 출시. 바이낸스에 대해 오랜만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바이낸스에서 새로운 토큰 상장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바이낸스에 상장된 네이로 토큰은 소문자 네이로로 이더리움의 첫 번째 네이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낸스는 이번 달 초 대문자 네이로 토큰의 영구 계약을 이미 상장했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바이낸스가 이 토큰의 정통성을 인정했다고 생각해 대문자 네이로에 투자했습니다. 이제 바이낸스는 소문자 네이로의 현물과 계약 거래를 동시에 시작하면서 이전 투자자들에게 타격을 주었고 대문자 네이로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해 지난 24시간 동안 43% 폭락했습니다. 바이낸스의 이러한 상장 행동은 모순으로 보이며 이번 상승장에서 비난을 받아온 상장 전략을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올렸습니다. 많은 커뮤니티 회원들은 바이낸스가 투자자를 농락하고 심지어 쪽집게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법 없이 하이이가 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바이낸스의 공동 창립자 하이이는 중추절에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면 아마 당신이 맞을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최근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3가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하이이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산업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바이낸스가 10억 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미래의 세계 기반 시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장 기본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를 설명했으며 바이낸스의 상장은 상업, 연구그룹, 위원회, 규제 검토의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의 부패 행위를 신고해 줄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每件事情要为自己的行为负责，为自己的结果负责。那所以，当我已经把 BNB 的价格做到今天的时候，然后当这个币价有下跌的时候，大家都会觉得说啊，这个一姐什么时候 BNB 往上涨的时候拉盘？对，就拉盘，我们还是不干预市场。 2억 명의 등록 사용자, 즉 3분의 2의 암호 자산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은 7년 전 설립 당시부터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암호 자산 거래 플랫폼이 감수해야 할 도전 과제로 보입니다. 법적 소송, 공개 반박, 잘못된 주장 정정, 자가 발전 등 바이낸스가 설립된 7년은 성장과 확장의 7년이자 의혹에 대한 반증과 브랜드 이미지 회복의 7년이었습니다. 때로는 떼어내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낙인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붙여진 낙인도 함께 떼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폰지 사기라는 낙인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그로 붙여졌으나 10년 후 비트코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등의 소국에서 법정 통화가 되었습니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규제 조치를 통해 지뢰 제거를 당한 후 비트코인은 ETF 형태로 미국 금융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소송과 반박은 종종 잘못된 것을 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부정적인 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가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암호 자산 분야에서 비트코인이 그러했듯이 바이낸스도 그래야 합니다. 암호 기술 분야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많은 암호 기업들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DAPX의 개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려고 하며 복잡함을 단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블록체인 원격 프로시저 호출 RPC 노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RPC 노드 서비스는 웹3 개발자가 API 인터페이스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게 해주며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원 소모를 줄이고 암호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세스를 크게 단순화합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개발자들이 자가 호스팅 솔루션 대신 RPC 노드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으며 구글 클라우드가 시장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RPC 노드 서비스, 즉 원격 프로시저 호출, Remote Procedure Call은 사용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구성 요소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과 블록체인 노드 간의 다양한 작업, 데이터 쿼리, 거래 전송, 스마트 계약, 배포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최근 구글 클라우드는 이더리움과 완전히 호환되는 블록체인 원격 프로시저 호출 RPC 서비스를 공식 출시하여 웹3 개발자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What is an RPC, or a remote procedure call? A local procedure call is a function call within a process to execute some code. A remote procedure call enables one machine to invoke some code on another machine as if it is local function call from a user's perspective. 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구글 클라우드는 개발자들이 API 인터페이스를 통해 블록체인의 풍부한 데이터와 강력한 기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블록체인과의 상호작용 복잡성을 크게 단순화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이 새로운 서비스가 내년에 다른 블록체인으로 확장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RPC 서비스는 처음에 무료 계층으로 시작하며 조당 최대 100개의 호출 요청을 제공하고 하루 최대 100만 개의 요청을 지원하며 EIP 474를 지원합니다. RPC 서비스는 간단히 블록체인 분야에 진입하려는 스타트업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고성능 인프라 솔루션이 필요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잠재 고객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RPC 서비스 시장에서 인프라, 알케미, 퀵노드, NKR 등 유명 기업들이 독특한 장점으로 구글 클라우드와 경쟁하고 있으며 함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분야의 거대 기업 서클도 뒤처지지 않으며 최근 1년에 주목할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무비파스웨의 강력한 제휴부터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고 두 나라의 국가 지급 시스템과의 깊은 통합까지 서클의 모든 걸음은 전 세계적으로의 확장과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공식 소식에 따르면 솔라나의 시커라는 이름의 신형 암호화 스마트폰 예약 금액이 7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솔라나의 첫 번째 암호화 스마트폰 사가의 수익의 거의 5배에 해당합니다. 이 제품은 2025년 여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게임스톱의 CEO 라이언 코헨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솔라나플로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암호화폐 시장 총액의 58.47%로 상승했으며 이는 2021년 4월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RWA를 위해 구축된 L1 블록체인 만트라가 10월에 메인넷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트라 체인은 개발자들이 특정 요구사항에 맞춰 솔루션을 맞춤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도구 세트를 제공합니다. 코인디스크의 소식통에 따르면 런던에 본사를 두고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 레볼루트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